국내에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병수 씨, 네.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 주제 몰라서 물어요? 정말 뭐 알면서 왜 그런 오프닝 때 연기를 하고 그래요? 방송이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방송이 그런 거 대본 미리 받아봤는데 지난주 우리 예고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주제 꺼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 좀 편하게 갈게요. 네. 세 분께 뭐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큰일 날 뻔했던 기억 없습니까? 선생님? 큰일, 생명과 직결된 게 큰일이죠. 그렇죠. 주제 연관시켜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예? 아이가 약간 천식기가 있어서 길 가다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아무 병원이나 들어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오늘 근데 주제 또 천식 아니잖아요.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죠. 아주 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거였습니다. 현지 씨는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도 이 태블릿 PC가 처음 나왔을 때 꽤 무거웠어요. 근데 이 태블릿 PC를 수직으로 떨어뜨려가지고요. 발가락에 금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 실려가고 치료받고. 수련증 있으세요? 이게 또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떨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힘들죠. 네. 근데 그러고도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치료받고 또 와서 생방송하고 이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허파에 구멍이 났던 적이 있어요. 야, 그래서 어쩐지 실실 웃더라, 여자가. 아니 기흉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호스를 꽂고 그랬는데 정말 병원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진짜로 뭐 이렇게 또 오늘 뭐 주제와 약간 연관을 시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사이언스 앤 세이브를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병원이라는 곳, 하스피탈. 예? 맞죠? 그렇죠? 이제는 진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요. 나날이 유용한 앱이 나오는 것처럼, 나날이 재미난 게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병원도요, 나날이 변하고 있다는데 오늘 여러분께 그 신기하고도 재미난 현장 모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한 번이라도 아파본 사람들 모조리 1위로 모이세요. 첨단을 달리는 의학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판타스틱하게 바꿀 첨단 의료기기 총출동. 의료의 현재와 미래 판도사에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팔다리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있는 로봇 치료가 시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암세포를 이렇게 찾아가서 파괴시키는 로봇도 생겨날 거래요. 이 암태치 항원을 이렇게 싣고 가다가 암을 감지하면 이렇게 항원을 이렇게 쫙 방출하는. 그래. 귀엽죠? 이런 거 개발의 한창입니다. 그래요. 귀여웠어요. 예, 억지로 귀여웠네. 스마트폰과 의료의 만남. 입이 쩍 벌어져 담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3D의 세계 대공개. 무궁무진한 의료의 미래. 한 발 앞서 경험하고 싶으시죠? 빨리 따라오세요. 네, 오늘 주제 보셨나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아주 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예? 아주 렛츠고 펀타임. 자, 선생님, 근데 첨단 의료 요거요. 요 분야가 정말 신산업으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의학이 발달할수록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요. 세계적으로 첨단 의료 분야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네, 21세기 내 그러니까 앞으로 8, 90년 안에 평균 수명이 120살에서 150살까지 길어질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네요.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네. 야,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야, 이제 시원하게 욕 한번 해드릴게요. 녹화 끝나고. 욕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욕으로 하다가 해드릴게요. 그죠? 오, 그런 방법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오래오래 아주 오래. 근데 미모를 유지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그래요? 야, 이거 뭐 저 아니어도 욕할 사람 많겠는데. 정말 시청자분들이 뭐야 막 욕하겠는데. 선생님은요? 저도 아주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나 씨처럼 미모 유지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아파서 오래 살면 옆 사람한테 피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웬만하면 건강하면 다 오래 살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이 의학 정말 그 의료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굉장히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지점에 가 있다는 거 제가 담아봤는데요. 점점 스마트해지는 시대,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의 세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의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집에서도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정용 의료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다양한 가정 의료기기를 만나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체험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계부터 간단하게 체성분을 측정해주는 기계까지 신기한 의료기기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바로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혈당을 체크하는 건데요. 네. 지금 그 가정용 혈당 기기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혈당 체크하기 전 필수 단계, 손가락에 피를 살짝 내는데요. 아파. 생각보다 따끔한 바늘의 공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게 뽑은 피를 혈당 측정기에 넣고 수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요. 네, 숫자가 87, 정상이십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당 수치들은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전달되고요. 그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병원의 진료 차트처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그 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요. 당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당 관리.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것은 혈중에 이제 있는 그 혈당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질병을 말하죠. 근데 혈당이 높으면 이제 여러 가지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또 그런 질병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혈당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기절을 한다든지 또는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꾸준하게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꾸준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혈당만큼이나 평소 꾸준한 체크가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압인데요. 혈압계하고 이 앱이 스마트폰이 연결돼 있어서요. 지금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 측정값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요. 앞서 봤던 혈당 측정 관리와 비슷한 원리로 혈압 측정 값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약 30%가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합병증으로 인한 뇌졸중, 심장질환 등으로 3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만큼 평소 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혈압이 이제 낮으면은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혈압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진다 그러면 뇌졸중, 중풍이 되고요. 눈에 있는 혈관이 터진다 그러면 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터지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급사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주 혈압을 측정을 해서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 만나러 왔는데요.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산에 가시면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그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챔버 내부에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더 많은 산소로 인해서 그와 비슷한 그 기분과 효과를 느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장비입니다. 그 기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주저없이 누워봤는데요. 밀폐된 공간인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뭔가 물속에서 있다가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운하고 눈이 시원해지고 뭔가 편안한 느낌? 앞으로는 이제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 진단이 다 가능하고 또 웬만한 것은 집에서 자가 치료가 가능한 그런 이제 시대가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질병을 얼마나 집에서 잘 이제 진단을 하느냐는 게 중요해지죠. 앞으로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올 가정 의료의 세계. 잘 활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와우, 야 진짜 예, 피를 봤어요. 네, 야 진짜 대단한 피까지 투혼인데요. 나면서. 예, 진짜 전문 용어로 블루드 투혼이라고. 예, 대단하십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이요. 병도 관리를 해줘요. 네. 집에서 이제 내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해주니까 질병을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른바 예방의 시대가 왔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몸 상태를 직접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정보도 주고받고 이런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어떤 것까지 체크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보신 것처럼 혈당, 혈압 재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혈관의 상태도 알아볼 수 있고 임신 중독인지 아닌지 또 만성 질환인지 혹시 당뇨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직접 집에서 체크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별 세상이 다 오네요, 그죠? 이게 어려운 말로 모바일 정보기술과 의학이 융합된다고 별로 하죠. 어렵진 않은데요. 예. 산모가 태아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입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생겼고요. 야, 그거 비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병원 가 입체 초음파 이거 그리고 장난 편하잖아요. 아니고. 예, 그쵸? 이런저런 신기한 기술, 먼 미래 아니고요. 가까운 미래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야, 정말 근데 산소 캡슐에 또 이렇게 누우셨어요. 세상 편하게. 네, 숲속에서 꿈을 꾸는 듯한 느낌? 아유. 산소 먹는 여자가 됐잖아요. 딱 그 산소 같은 여자, 야, 네, 그냥 산 같은 여자네. 산 먹는 여자, 소 먹는 여자. 그냥 그렇게 이러십니까? 가요. 심지어 침대 같은 그 가구도요. 이제는 의학, 과학의 힘을 막 빌렸다는 거잖아요. 진짜 침대는 진짜 가구가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어요. 왜 과학인지 아세요, 과학 선생님? 뭐 과학적인 설계, 스프링의 탄력성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에이, 아니죠. 침대는요, 과학입니다. 연구실이에요. 예? 생명공학의 연구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 연구실이에요. 정말로. 옛날엔 장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침대에서. 됐어요. 예. 그만하세요. 예. 상상하게 되잖아요. 아니, 뭘 또 지금. 상상을 해요, 아줌마. 예. 네, 아줌마라서. 또한 로봇도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거든요. 간병 로봇, 그리고 가사 로봇.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완전 편하겠어요. 네. 아려서 깨워주고 청소해주고. 진짜 뭔가 항상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뭐 편하면 좋죠. 회를 좋아하잖아요, 이 여자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바닷가 갖고. 아유. 아무튼 이 집뿐만 아니라 차도 병원이 되는 시대에 진입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메디컬 자동차 시대라고 하는데요.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해외의 경우는요. 제세동기나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자동차, 또 핸들을 통해서 사람의 체온과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차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신의료 산업의 장점은요. 자기 몸에 맞게 쫙 스캐닝되는 맞춤형 치료라서 더욱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네, 선생님, 근데 의료기기 이제 발명하는 과학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의학은 일단 기본이에요. 정말 베이직으로 딱 깔려놓은 상태에서 물리, 정말 화학, 그런 정말 기초과학도 다 이거 알아야 되고 전기 전자 분야 그리고 뭐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알아야 되는 그런 대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대단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은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야, 우리나라 과학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야, 본인 입으로 좋네요. 자, 그렇다면 집 말고 전문의가 있는 그 병원에서는 더더욱이 새로운 장비들이나 기술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병원 안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사실감을 높여주는 3차원 입체 영상 3D. 요즘은 영화나 TV뿐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은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제 의료계까지 넘나들며 질병 치료에도 한몫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의료 분야에서 3D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먼저 만나볼 의료와 3D의 콜라보레이션, 바로 3D 복강경인데요. 배에 작은 구멍을 뚫고 특수 카메라를 삽입, 모니터를 보며 수술하는 기존 복강경에 3D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하고 저희들이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지금 만들어가는 이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모든 복강경 수술은 아마 3D로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국내에서 복강경 수술이 시작된 건 1990년대 초반.
그 전에는 복부를 가르고 시행하는 절개 수술이 최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개복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과 회복 시간이 길 뿐만이 아니라 상처가 크게 남는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지금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강경 수술도 입체감이 없는 평면 내시경 화면을 보며 수술하기 때문에 실제 거리감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복강경의 시각적인 단점을 보완한 3D 복강경은 마치 육안과 같은 입체적인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입체감의 차이가 과연 수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그 사물에 특히 이제 복강내의 장기를 그 입체감과 원근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술 시간도 단축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으며 그 수술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과 수술 중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뇌수술에도 3D 내시경이 활용되는데요. 특히 뇌종양의 경우 뇌 기저부의 자리에 있어서 입체감이 없는 기존 2D 내시경으로는 수술이 어렵지만 3D 내시경으로는 정밀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보다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미래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룰 또 하나의 기술, 바로 다양한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한 3D 프린터입니다. 와, 지금 3D 프린터로 척추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외과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수술 부위를 미리 똑같이 만들어 해서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 캣 같은 경우는 환자의 병변에 따라서 모양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수술 시에 이에 임플란트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임플란트 가이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수술 뒤의 결과까지 정밀하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영국에서는 플라스틱과 티타늄을 원료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골절 환자의 얼굴뼈를 제작, 이를 이식해 안면 재건에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3D 프린터, 의료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까요? 예, 3D 프린터의 발명은 가히 이런 의학에서 정말 혁명적인 그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3D 프린터의 계속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인체의 모든 부분이라든지 장기들을 그 만들어냄으로 해서 그 인간의 생명은 정말 그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3D와 의료의 만남. 앞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발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와, 야, 진짜, 야, 이게 3D 프린터. 제가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요. 직접 이렇게 딱 보니까, 와, 되게 신기하네요. 저런 원리라면은, 진짜로 이제는 그냥 메이킹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못 만들어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제는 3D 프린터로 집도 짓는 시대인데요. 이 살아있는 세포나 단백질 같은 생체 재료를 이용해서 미래에는 실제와 같은 인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마 가능해질 겁니다. 네, 3D 프린터 기술은요, 줄기세포 연구와 더불어서 재생의학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죠. 치아 같은 거 3D 프린터 이용해서 만들어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3D 하면요, 아직은 안경 쓰고 영화 보는 정도, 이것만 상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죠. 의료계에서도 그 활약이 무궁무진하네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맞아요. 보신 것처럼 복강경 수술이나 뇌수술 같은 거에 이젠 거의 다 3D가 도입될 겁니다. 3D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입체감, 원근감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수술이나 치료가 한결 쉬워지죠. 네, 좀 전에 현주 씨가 이제 집 로봇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집으로, 야, 이게 진짜 병원에 이제 더 멋진 로봇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 안에는 또 어떤가요? 네. 팔다리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입는 로봇 치료가 시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암세포를 이렇게 찾아가서 파괴시키는 로봇도 생겨날 거래요. 이 암태 창원을 이렇게 싣고 가다가 암을 감지하면 이렇게 항원을 이렇게 짠 방출하는. 그래. 귀엽죠? 이런 거 개발에 한창입니다. 그래요. 야, 귀여웠어요. 예, 억지로 귀여웠네요. 자, 야, 선생님 진짜, 대단하네요. 나는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진짜 입이 쩍
쩍 벌어지고 다리가 오늘 쩍 벌어지네. 그래서 쩍벌남이라고 하나 봐요, 사람이. 야, 다리까지 쩍 벌어지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혈전을 찾아가서 제거하는 혈관 로봇도 있고요. 또 뼈 수술하는 로봇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고요. 오. 아주 좋은 세상이 옵니다. 살기 좋은 세상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겠네요. 건강하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첨단 의료 문제 없을까요?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 늘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출시 초반에는 높은 의료 비용 때문에 빈부간 수명 격차가 또 벌어질 걱정, 뭐 신체 조직을 부품처럼 간주하게 될 경우 해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 진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처럼요. 시대의 문화를 바꿀 만한 엄청난 것이 생겨날 때는 항상 뭔가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 슬기롭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좋은 말씀이네요. 어쩐지 이게 걱정이 또 드네요. 자, 오늘 저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의학 발전으로 인한 미래 더 재미있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전문가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미래 의료의 그 커다란 특징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또 근처에 있는 그 센터에서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보편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예방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도록 아주 전문화된 병원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네,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 만나봤는데 가정이 최초 진단의 역할을 하고 병원은 최종 치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멘트 좋지 않습니까? 멘트 예. 자, 즉 병원, 가정, 거리 이런 장소의 경계가 허물어져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요. 생활 패턴이 변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근무할 때는 사실 꼭 회사에 가야만 했었는데 전화와 컴퓨터가 생겨난 뒤로는 재택근무라는 훌륭한 말이 생겨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이제 변화하겠습니다. 우리 녹화도 나중에 쉽게 갑시다. 재택에서 해서 네. 이게 영상 보내주고. 예. 자, 하지만 이런 좋은 시스템이 생긴다고 해서 건강관리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리고요. 또 신종플루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의학의 발달은 머지않아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만들 겁니다. 그에 수반되는 의료 정책도 좀 빨리빨리 나오고 바뀌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야, 무슨 선거운동 나오셨어요? 되게 진지하네요. 예, 진짜. 아무튼 이게 질병 정복과 수명 연장을 위한 현대 의학의 발전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예, 나중에 제가 이제 100살이 됐을 때 그때는 100살이 지금의 한 5, 60살 정도 되는 신체 나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70년 후에도 이 판도사는 없어지면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저희 진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정보 평생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첨단 의료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저기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 먼데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직접 보거나 겪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예. 사실 아직은 이 시기에 성공했다.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기사가 더 와닿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현실적이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되고 변화가 생겨나도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의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영어 단어 암기해야죠. 기본적인 과학, 수학 다 이해해야죠. 그리고 환자와 교감도 해야 되고 완전 멀티플레이어예요. 드라마 봐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골든타임 이성균 씨 같은 의사. 거기다가 이 아이들과 교감을 하던 소아과 의사 주원 씨 역할도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아닙니다. 하얀 거탑의 김명민 씨가 완전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이성균 씨가 주원 씨죠.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세 분이? 무슨 드라마 뭐 자주 보십니까? 의사 아무리 멋있다 그래도 저는 윤봉길 의사가 가장 멋있습니다. 아주 이 여자들에게 도시락 폭탄을 날려줄까 보다. 안중근 의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드라마 이제 그만 보시고요. 자, 현실에서 사실 더 멋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다는 사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못 소개해 주시려고요. 아, 그렇죠. 오늘은 뭐,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아직 그 감철이 아니에요. 뭐 감을 못 잡으시는 건데 오늘 제가 힌트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판도사 TOP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아주 세계적으로도 입소문 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데요. 제일 먼저 알아볼 의료 기술은 바로 칼로 배를 가르지 않아도 조그마한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뭔지 정말 궁금하시다고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술 첫 번째, 바로 복강경 수술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배를 가르는 절개 수술과 달리 작은 구멍을 내고 특수 카메라가 달린 기구를 집어넣어 수술하는데요. 절개 부위가 작아 상처 회복이 빠르고 출혈도 적어 수혈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맹장 같은 간단한 수술부터 조기 위암 등 다양한 수술에 복강경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그 복강경 수술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위암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위암의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임파절 절제인데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임파절 절제가 개복술에 비해서 충분히 절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그 30개 이상의 임파절을 안전하게 절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기 위암 환자 가운데 절반은 복강경 수술을, 나머지는 절개 수술을 같은 의사에게 받은 이후 5년 동안 살펴봤습니다. 생존율은 각각 99%와 98%로 큰 차이가 없었고요. 합병증 발생은 복강경 수술이 23%, 절개 수술 42%로 복강경이 절반 정도 낮았는데요. 식사할 때와 잠잘 때 얼마나 아픈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등 삶의 질을 살폈더니 복강경 수술이 30% 정도 높았습니다. 요즘은 HD, 3D 입체 복강경을 이용, 환자에게는 덜 스트레스를 주면서 보다 더 좋은 시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복강경 수술 수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복강경으로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예, 이 친구가 아파요. 얼굴도 아프고 맹장도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상처도 크게 안 났고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의료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의료기술은요, 사람 몸속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건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술 두 번째는 장기 이식 수술입니다. 국내 장기 이식 수술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 의료진들이 줄을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 간 이식 분야는 의료 선진국에서 치료를 부탁할 만큼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1988년에 처음으로 간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그 윌슨병이라는 간에 구리가 쌓이는 그런 그 병을 앓는 소녀에게서 간 이식을 시행했는데 그 소녀가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체 간을 이용한 그 생체 간 이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7% 정도가 B형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간암 발생률이 높은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생체 간 이식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00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수술 성공률은 96% 이상이나 됩니다. 또한 간 공여자와 수여자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도 합병증이나 거부 반응 없이 수술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국내 의료진의 수준이 상당하지만 뇌사 기증자가 많이 부족해 가족 간 생체 간 이식이 대부분인 상황. 장기 기증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뇌사 장기 이식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와, 저도 장기 기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그래서 제 장기를 한번 또 이렇게 이식을 좀 장기
이식해드립니다. 제 장기예요. 왕, 포, 차. 이거 저기 우리 PD가 웃기다고 이거 사왔거든요. 저기 밑에 문방구에서. 근데 안 웃겨서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 의료술은요. 분초를 다투는 응급수술인데요. 마치 전기회로를 연결하는 것처럼 정말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기도 하죠. 어떤 수술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렛츠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술 마지막은 바로 뇌혈관 수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한 해 약 550만 명이 넘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은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국내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약 80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데요.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5분마다 한 명꼴로 생명을 잃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뇌혈관 내 수술 인증제를 도입, 150차례 이상 뇌혈관 수술 시행 경력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요. 여러 대학 병원에서 하이브리드 혈관 조형 수술실을 열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혈관 수술을 위해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협진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혈관 응급 환자도 빠르게 수술할 수 있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개도술을 이용해서 혈관을 뇌동맥류를 제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뇌동맥류도 코일이라든지 클립이라든지 이런 그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함으로 해서 그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적은 그런 시술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 혈관 조형 수술을 배우기 위해 의사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 또한 국내 의료진은 두피나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전자기파의 일종인 감마선으로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법도 처음으로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수술법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은 발생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 위험하니까요. 평소에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계적인 의료기술, 해외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으뜸이라는 사실 자부심 가져도 되겠죠? 네. 정말 우리나라 의료진들 최고네요, 최고. 복강경 수술, 간이식 수술, 또 뇌혈관 수술 이거였죠. 네,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복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 시작했나 봐요. 그렇죠.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요.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넣어서 배 안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석션으로 딴딴 따다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혈 위험도 적고요. 미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나온 것 외에도 심혈관 질환 수술 수준이 아주 가히 세계적입니다. 그래, 가히. 혈관 내부를 초고속 촬영을 하고요. 또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혈관 내시경 시스템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있잖아요. 성형수술이요. 그렇죠. 안 좋게 볼 것만 아니라요. 뭐 얼굴에 상처가 있다든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외모가 좀 문제인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자신감 회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어쩐지 저기 이나 씨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계속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나고 아니거든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보톡스와 필러를 달고 사시고. 아니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예, 저도 이제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임플란트도 세계 수준을 또 자랑해요. 그렇죠. 임플란트 이거 촥 깔아주는 거 그렇죠? 예? 나온 지 한 20년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단가가 엄청 비쌌거든요. 굉장히 비싸서 엄청 부담스럽고 엄두도 못 냈는데 요즘엔 뭐 어느 정도 나이 되면은 보험 적용도 되고 그리고 많이 가격이 싸졌어요. 내려졌어요. 그렇죠? 네, 좋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청춘의 공부와 맞바꾼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노력으로 저렇게 멋진 실력을 쌓은 거겠죠. 네, 맞아요. 의사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참 대단한 게 의료 장비, 의료기기 연구개발
개발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아까 전에 만나봤던 각종 기기들로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진짜 오늘 이렇게 막 의사 선생님, 과학자분들 이렇게 띄워주니까 TV를 보시면 우리 의사 선생님 진짜 어깨에 책임감이 쫙. 그러니까 환자한테 좀 더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된다 이런 틀에 박혔지만 사실인 멘트를 좀 남기면서 제 순서는 이만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의료 사건 사고 알아볼 시간일까요? 사실 하나하나 짚으려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환자나 의사의 실수에 의한 사고보다는요, 주제에 맞게 첨단 의료 사건 사고를 모아봤습니다. 잘했네요. 네, 예. 함께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기술. 하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신약 임상시험 부작용부터 로봇 수술 부작용까지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짚어봅니다. 지난해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원인은 신약 개발 임상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임상시험이란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부작용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국내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12배 넘게 급증. 문제는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작용 피해 사례도 함께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임상시험 허브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해외의 임상시험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세계 10위, 서울은 임상시험 세계 1위 도시. 이런 명성과 더불어 신부전이나 폐렴 같은 중증 부작용 사례도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임상시험 도중 숨진 환자도 한 해 평균 10명에 이르는 상황. 세계적으로도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인도의 한 병원에서 신약시험 도중 유아가 5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윤리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야 임상시험 부작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처음 생겼지만 그 부작용이 신약 때문인지 명백히 밝혀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임상시험 국가인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은 부작용 등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참여자는 임상시험 전에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과 보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임상시험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적절한 감시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완전 인공심장을 이식받았던 프랑스 환자가 수술 7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완전 인공심장은 좌우 심실 중 한쪽의 기능만을 대신하던 보조 인공심장과는 달리 전체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심장인데요. 심장을 비롯한 장기 이식 대기자는 약 2만 2천 명인데에 반해 이식 건수는 1,700여 명에 불과한 상황.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수가 세계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인공심장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장기를 이식받았다 하더라도 면역 거부 반응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문제가 생긴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심장 환자용 인공 판막이나 인공심장 등 몸 안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바코드로 추적 관리를 받게 됩니다.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인공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장기 이식은 장기 부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생체 장기 이식의 경우 기증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공장기의 부작용이 개선돼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 수술을 받던 중년 탤런트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로봇으로 수술을 하던 중 12지장 천공이 발생해 사망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로봇 수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수술 연평균 증가율은 약 50%로 지난 7년 동안 2만 4천여 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18명,
사망률은 0.09%로 비교 대상인 내시경이나 개복 수술과 비슷합니다. 로봇 수술과 같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 제도는 물론 이용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비싼 로봇 수술을 권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병원의 말에 따라 로봇 수술을 하기보다는 어떤 수술을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되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부작용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극단적이에요. 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 어디서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진행해야 되겠어요. 의사든 뭐 환자든. 네, 하물며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만든 기계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로봇 수술 부작용이나 위험성으로 인한 분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으로 임상 시험을 할 때 오지 사람들이냐 아니면 돈이 없어갖고 진짜로 병을 고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말 그대로 임상 시험입니다. 100% 다 안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 어쨌든. 네, 그렇죠. 또 이 스마트폰으로 건강 관리하는 것, 제가 취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을까요? 뭐 약점 드러나고. 우리 사이언스 TV다운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의료 관련 정보는요, 네. 개인 신상 정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해커에 의해서 데이터 침해, 도난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병원 컴퓨터나 의료 장비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요.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예? 진짜 지난번에 우리 해킹을 좀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네. 무서워요, 그렇죠? 통제 시스템을 교란한다든지 내 증상이랑 다른 환자 증상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초장에 개발과 동시에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장 얘기하시니까. 네, 무서웠어요. 이 첨단 사고는 아니지만 마취했다가 깨어나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런 의료 사고도 종종 발생하곤 하잖아요. 네, 굉장히 의외로 많이 발생해요. 네. 마취 전문의가 있는 병원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불법 시술 절대 안 됩니다. 수술 후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말에 잘 따라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꼭꼭 기억하세요. 네, 특히 저기 어머님들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모. 싼 거 맨날 찾고 있는데 집에서 돈 몇 푼 아끼겠다고요. 음지에서 정말 음지 시술, 불법 시술을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완전 사이언스 채널다운 그런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잘 먹고 잘 자는 좋은 습관으로 건강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키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올 테니까요. 시청자 게시판에 글 좀 올려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깔끔하게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다음 주는 또 되게 새로운 첨단, 그렇죠? 교통 첨단. 미래 교통. 와, 진짜 운전을 내가 안 해도 돼. 대리기사를 안 불러도 돼요. 술을 먹고 가도 돼. 자동으로 그쵸? 집에서 회사까지, 또 회사에서 어딘가까지 이렇게 막 간다는 이 거죠. 자식이 자기가 알아서 운전도 해주고 주차도 하고 그런 주차도 건가요? 해주고 주차도 진짜 해줘요. 괜찮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키트라고 해서 킷 이리 와 그럼 삑 자동차 앞에 타고 킷 운전해 그럼 삑 하고 했는데 이제는 지시를 하지 않아도 딱 입력만 좀 알아서 딱 내려오면 알아서 주차하고.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만 불경기가 돼요. 그러니까요. 버스 기사님들, 공기사 뭐 이런 사람들. 진짜 관점이